모두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기업 활동하는 건 너무 힘들죠. 온 동네가 지금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저성장 또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상징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현장의 기업인 또 경제인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어렵지 위험하지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고통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들도 상당 정도는 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쩌면 정부의 구도도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면 또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또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또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 철폐하자, 심하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들이 보면 이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 달라요. 평소에 만나서 얘기라도 좀 잘하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토론해서 좋은 결론 내면 다행인데 이 칸막이가 많아가지고 그 칸막이 속에서 각자 판단하고 그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필요한 일이라도 그냥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다 결국은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잡한 이해관계 또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좀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우리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안을 만들어 봤는데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은 사실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개혁 회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의 의견도 좀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이니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 발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겠죠. 보통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다들 슬퍼하는데 사실 뭐 수능 시험 쉽게 나온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죠. 뭐 조건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긴 평소에 얼마나 했냐로 결판 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세계 각국 각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나름이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특히 이제 몇 가지 주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저는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그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기업들이 무슨 산재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고 나면 이제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뭐 배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몇 년씩 걸리고 뭐 해봤자 나중에 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뭐 효과가 없죠. 근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그냥 과징금 한번 때려보고 마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도 적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이번에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하거나 출입국 신고할 때 혹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를 자료를 내라고 했대요. 그거 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 뭐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뭐 살림법, 뭐 벌금 10만 원, 5만 원, 막 이게 너무 평생사 해가지고 이거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까 와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 그래서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그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상 못할 일이죠. 그래서 결정을 잘못했는지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오늘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께서 미래 핵심 산업 규제 관련 추진 현황과 또 계획을 발표해 주신 후에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앞쪽에 설치된 LED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열입니다. 오늘 발제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 필요성과 그동안의 문제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2010년대 3%였던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경쟁력도 부족합니다.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에게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R&D 투자, 마지막으로 국가의 지원과 규제 합리화입니다. AI,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신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입니다. 이들 신산업이 현재 미국, 중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이미 미국은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 중에 있고 그 차량 숫자도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점에서 주요 경쟁국의 규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 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이 시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개인정보나 안전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이 차이를 좀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베이징에서 개막한 세계 로봇 대회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더욱 가까워진 로봇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어색하게 걷기에 바빴던 한 로봇은 이제 격렬한 춤까지 출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我们又调了将近1个月时间，放500克的头，它都可以完全翻得过来。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아무도 타지 않은 차량 한 대가 차고를 나와 유유히 도로에 진입하는데요. 혼잡한 도심 교차로와 신호등을 능숙하게 통과하고 고속도로에 들어선 후에는 시속 116km까지 속도를 높여서 다른 차량들과 나란히 주행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규제 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갈등 조정과 관리의 미흡입니다. 공유 숙박, 원격 의료 등 이에 새로운 신산업들이 이해관계 집단과 충돌하여 성과 창출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안전, 노동, 환경 등 강력한 규제가 너무 많아 시장 진입이 가로막혔습니다. 셋째, 공급자 중심의 붙여간 칸막이로 신산업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ICT 역량을 갖춘 인재, 반도체 조선 등 전방위적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K컬처 파급력,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규제 합리화가 결합된다면 신산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신산업의 규제 합리화 기본 방향입니다. 원칙은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추진입니다. 목표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진짜 성장의 견인입니다. 방식은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신속한 정책 결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뭐든지 도전할 수 있게 핵심 신산업 규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뭐든지 실험할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메가 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합리화 추진 체계는 기존 위원회를 개편하여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위원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혁신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심층적으로 토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G3,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혁신 전략입니다. 먼저 민간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업계 또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신 최경진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AI 혁신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혁신 규제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먼저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2개 이슈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책 개선 제언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데이터 혁신 특례법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국의 데이터 활용이 왜 안 되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로 인해서 또는 소송으로 인해서 법적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요. 저작권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 분야에도 이러한 저작권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 규제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저작권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두 가지 보통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정이용 규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TDM 면책 규정이라고 해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공정이용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용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문제가 법원까지 가야지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적 불확실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TDM 면책 조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국가들은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TDM 면책 조항의 가장 좋은 점은 영리 목적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사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쪽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냐가 논의가 되는데 둘 다 결과적으로 남는 문제는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를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이슈입니다. 공공데이터 이슈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슈와 저작권 이슈가 함께 공존하는 분야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특유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가장 큰 애로점이 담당자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급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가 현재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실 AI 전 단계에서 DX 디지털 대전환이 아직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디지털화되지 못한 데이터가 아직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디지털화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이슈로서 정보공개법상에 비공개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어지면 정보 공개가 안 되는데요. 문제는 개인정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로서 실제로 공개되었을 경우에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비공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침해 우려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개인정보이면 비공개를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법에서 예외적으로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작물이고 또 하나가 바로 비공개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슈로서 기존의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가명 처리의 어떤 실무적인 활용 가능성이 낮다라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아가서는 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점차 이제 바꿔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사실 예를 들면서 우리가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저작권 이슈와 함께 개인정보 이슈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일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 이슈를 다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AI 혁신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이익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이해관계 충돌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논의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개별법 또 근본적인 어떤 해결하기 전에 그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당장 2년 내지 3년 내에 당장의 정책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TDM 면책 규정에 대한 과도기적 도입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러한 AI 데이터셋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개인정보 이슈도 해결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저작권 이슈도 해결해줘야 우리가 1, 2, 3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정말 AI G3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적극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많은 국가 자원이 투입되어진 R&D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들을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AI 학습용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거티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면 그 연구 결과에서 끝날 게 아니라 AI 학습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과감한 네거티브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무원들의 책임 이슈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판단하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범부처 AI 코디네이터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AI 코디네이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접속 권한은 가지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거죠. 동시에 마인드는 민간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와가지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데이터에 맞는 것을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공개 데이터까지 찾아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풀리겠구나 라는 문제까지도 솔루션 한 번에 제공해 줘야 비로소 해결이 되지, 이건 다음 누구한테 가세요, 이건 누구한테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스톱 업무를 할 수 있는 AI 데이터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같은 경우 개정을 해서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그 제한 조항을 없애버리거나 해서 실제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정보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진짜로 국민들의 어떤 중요한 권리를 정말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공개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이해관계 때문에 5년, 10년 안에 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1년, 2년, 3년 안에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몰제 형태의 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여기에서 TDM 조항도 들여오고요, 데이터 샌드박스도 들여와서 한 번에 개인정보 이슈와 저작권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해줘야 비로소 우리가 혁신적인 AI 어떤 산업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건 법적인 대응 방안이고 이제 행정적 측면에서도 보다 더 적극 행정으로 나갈 수 있게끔 것이 AI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계속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그럼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환원시켜 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환원 체계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저러한 한시법을 통해서 번 시간 동안 관련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해가면, 그럼 우리가 과도기적인 어떤 해법도 찾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1, 2년 안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 결단과 함께 특례를 통한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우리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늦지 않게 빨리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을 먼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 데이터 제공 확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관련인데 전문가나 업계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니까 손을 가장 높게 드신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데이터와 AI 신뢰성 전문 스타트업이자 이번 K-AI 기업으로도 선정된 셀렉스타의 대표 맡고 있는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등록 저작물 데이터의 AI 학습용 거래 시장이 형성이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AI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특히 현재 필요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고품질 고수준 데이터를 라이센스 이슈 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도서나 방송 영상 같이 등록 저작물 데이터가 이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AI 학습용으로 가공 정제해서 AI 기업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수십억 원 규모의 데이터를 공급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수요와 공급 간의 간극이 커지면서 이 거래 자체가 불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관리 업체 간 기존 맺었던 계약이 AI 학습용 판매가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 위탁업자가 이제 판매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저작물로 학습된 AI 모델이 원 저작물을 변형한 2차 저작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AI 모델로 발생시킨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필수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미래에 정해지지 않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 AI 모델과 이 데이터가 이후에 어떻게 기여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이제 데이터 그 가격에 대한 문제 혹은 어떤 이제 이용 범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간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부 차원의 거래 체계 구축으로 좀 해결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수요와 공급처 간에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큰 틀에서 거래 조건을 논의를 하고 간극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서 이제 정부 차원의 AI 학습용 저작권 표준 계약서가 제시가 돼서 어떻게 보면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업자 간 이 계약 관계가 명확히 돼서 판매 가능한 데이터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표준 거래 조건이 좀 자리 잡도록 유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든타임 너무 AI 기업으로서 굉장히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금은 이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이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적기에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많은 관심과 좀 지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챗GPT나 뭐 이런 데는 이미 있는 데이터는 다 긁어다가 학습해서 다 머리에다 넣어 놓아버린 상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고갈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이제 경쟁력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록 저작물,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정부 측에서 혹시 준비된 게 좀 있나요? 뭐 요거는 주요 의제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데. 네, 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시장에서 지금 AI 학습을 위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에 2만 원짜리가 100만 원에 이제 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문제 한 권, 문제 하나당 이제 3만 원.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을 위한 어떤 데이터 가격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래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작권자는 AI 학습용을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AI 학습 개발자들은 더 이제 싸게 이제 이걸 확보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체부와 가기정통부가 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준도 정하고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 합리적인 거래가 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보상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 관점에서도 저희가 기준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저희가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 준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 네, 문체부 장관 최유영입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지하게 곤혹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체계도 좀 다르고요. 일단 저작권이 있는 부분들은 저작권자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혹은 이게 얼마를 좀 불러야 되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몇 년 지나면 그 저작물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지금 어떻게 협력하면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또 AI 산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잘 중론을 모으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 저작권이 없는 쪽, 그러니까 공공에 막 노출되어 있는데 저작권이 누가 갖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은 이제 공정이용 제도라는 걸 두고 있고 우리도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쓰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세요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첨단 기술이 있는 곳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문제는 이 공정이용제도는 있지만 나머지 법 체계가 미국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의 판례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업체들이 그냥 일단은 쓰지라고 결심하기에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어떤 소송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EU가 하고 있는 TDM 면책 방식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 면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일본과 유럽에서 EU에서 쓰고 있는 이 TDM 면책 방식은 사실 생성형 AI가 나오기 이전에 만든 조항이라서요.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에는 그쪽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도입하는 것도 사실상 또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면책을 해주지? 뭐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제도로 만드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거 논의하다가 시간 다 놓치면 골든타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공정이용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벙벙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AI 시대에 맞게끔 미국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우리도 상세하게 이거를 규정을 해서 AI 업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공공에 있는 데이터들을 쓸 수 있게끔 일단 유도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헷갈린다, 그래도 불안하다 하면 문체부 안에 그런 24시간 문의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일단은 같이 토론을 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이 가이드를 만드는 게 일단 올해 안에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법제도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사실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 게 당장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 차라리 뭐 돈으로 물어내는 거야 뭐 나중에 소송에서 결론 나면 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당장 형사처벌 문제나 이런 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입법화를 하면 하여튼 또 개인의 뭐 권리를 침해했느니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느라고 세월 다 가버릴 것 같은데. 좀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죠. 네, 덧붙일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협회 송병선 회장입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AI 강국 도약의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또 데이터 경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규제 완화 회의도 주재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LM 모델이나 이런 데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발제자께서 과도기적으로 TDM 면책 조항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도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 LLM을 위해서는 TDM 면책 조항이 반드시 도입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이용 1번 조항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작권법 제35조 5회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당하게라고 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제 이번에 개정하시겠다고 안내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 시에 사전에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표현적 이용이라고 봐서 이 면제를 해주거든요. 이 불문법 국가인 미국에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문법 국가인 경우에는 대단히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법적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판례로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판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적 불확성이 매우 큰 것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을 만났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AI 학습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크롤링 기법으로 신문기사의 댓글,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학습시키다 보니까 욕설, 비방, 폭언 등 반사회적 표현이 산출물로 나와가지고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LM, 거대 언어 모델은 수백 개, 수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크롤링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 크롤링의 특성상 불특정하게 수집한 데이터 안에 저작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용 목적이나 기간, 대가 등을 협의해서 사전에 승인받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수준의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저작권법 제30조의 4에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자신 또는 타인이 향수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수라는 말은 뭐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뭐 감동 따위를 음미하고 즐기는 건데,
이게 LLM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데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하기 위해서 수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문부국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용 일반조항률 추상적 조약도 있지만은 AI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TDM 면책 규정이 필요하고 보완적으로 저작권 거래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면 꼭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면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작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 그래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저작권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조정하지.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관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일본에는 이미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군요. 다른 분들도 한번 의견을 더 내보시고. 네, 어떤 분 의견 뒤쪽에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황선철이라고 합니다.